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의 과거 대표 휴양지였던 물치도가 현재 방치되어 폐허가 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원이 필요합니다.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원장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주차된 수입차의 바퀴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에는 물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부의 유일한 섬으로 한때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였는데요. 하지만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고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이 물치도가 소중한 해양 자산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BTV 인천방송은 물치도의 현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물치도의 모습은 어떤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의 유일한 섬 물치도. 지난 2013년 섬과 육지를 오가던 여객선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현재 물치도 상황은 어떨까? 환경단체와 함께 섬을 찾았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폭격이라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곳곳이 부서지고 깨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주변엔 부서진 석축과 녹슨 철제, 온갖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선착장 입구에 설치돼 있는 관광 안내도, 물치도의 옛 명칭인 작약도라는 이름으로 주요 관광시설이 적혀 있지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자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던 해안길은 성한 곳이 아예 없습니다.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 곳곳이 유실된 겁니다. 매점과 휴게소가 있던 자리에는 술병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건물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과 자리입니다. 당시 손님들이 이용했던 이렇게 평상이 그대로 놓여 있고요. 당시 사용을 했던 수족관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냉장고와 음식 집기들도 버려진 채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휴양지였던 섬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나마 동구의회와 환경단체가 현장 점검을 벌이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무인도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해양 쓰레기, 폐어구, 여러 가지 또 중국, 북한에서 떠내려온 여러 가지 폐기물, 폐그물, 타이어, 그다음에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티로폴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치도는 생명의 빛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갯바위의 굴과 따개비가 폐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무관심으로 섬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굴 뚜껑도 다 지금 없어졌고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굴이 있었던 바위에 붙어 있었던 흔적조차도 아마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오시다 보니까 접안 시설이 전부 다 그 부서졌잖아요. 파도에. 그렇듯이 또 기존의 해안 산책로 같은 경우도 조성해놨던 것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황폐화 그 자체.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중요한 해양 자산인 물치도. 하지만 개발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둔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색동원 시설 원장 김모 씨.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김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알려지진 않은 상황. 취재 결과 직원 대부분이 김 씨의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원장은 사건이 불거지기 얼마 전까지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에서 요직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학대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도 해석됩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전 탄원서를 전달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엄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도 계속 할 것이고요.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축소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님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 확보를 위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첫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GM이 한국 사업장에 8,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유정복 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GM이 인천 부평 공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 경제 제도약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생산시설 고도화를 넘어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까지 포함돼 있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GM 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영종 제2준설토 투기장 보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제2준설토 투기장은 항만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자연습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생태적 핵심 지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락꼬리마도요 4,200여 마리가 관찰됐고 알락꼬리마도요를 포함해 12종의 법정 보호종이 이곳을 터전으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갯벌을 매립하는 방식의 준설토 처리 방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준설토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2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영종도 주변 갯벌과 내륙 습지 전체에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에서 주차된 수입차의 바퀴를 도둑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10시쯤 서구 아시아드 주 경기장 주차장에서 BMW 차량 바퀴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인 아라뱃길 주차장에서도 차량 바퀴 절도 신고가 접수돼 두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특히 인천은 공공소각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공공소각장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LG헬로비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16만 3천 톤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천 톤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천 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 52만 4천 톤의 31% 수준입니다. 이번 직매립 예외 허용으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서구 검단 지역 연합회 등이 모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은 것은 명백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과 진배 없다고 지적한 뒤 직매립 허용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소각장 설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각장 설치를 하고 감량 정책을 추진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국민과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매립 허용 철회를 위해서는 소각장 설치가 담보돼야 하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단기적인 전략인 거죠. 공공소각장 확충까지는 어쨌든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자체가 아까 지금 가격 자체가 뭐 상승으로 돼 있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소각장 확충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소각장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매립지 사용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봄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유화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다른 예술적 결을 가진 두 작가가 해석하는 봄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강렬한 색감과 질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간을 겹치듯 덧칠에 덧칠을 해 특유의 따스함을 표현합니다. 한 겹 한 겹 쌓인 묵직함이 아지랑이 속에 피어오르는 봄꽃을 연상시킵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 한 번에 덧칠로 완성하는 알라 프리마 기법이 봄의 강렬한 기운을 깨웁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듯이 색감을 쌓으면서 그 작가만의 자기만의 그 생각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작품은 아무래도 굉장히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크릴로 밑그림을 그리고 유화로 덧칠을 해 은은한 입체감을 더합니다. 붓의 유연함과 유화의 묵직함이 봄의 생명력을 잘 드러냅니다. 같은 색에서도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질감을 달리합니다. 정원의 실체보다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달라지는 잔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합니다. 제 마음에 피어나는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있어가지고 역시 생명력을 나타낼 때는 터치도 굉장히 강한 터치를 썼고 정제된 화면보다는 좀 역동적인 화면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두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봄의 향연 전시회가 열립니다. 따로 또 가치처럼 경계를 허물며 봄의 찬란함을 공감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화에서 인천을 잇는 시내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강화구는 강화에서 인천터미널을 잇는 800번과 801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신규 직행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801번 노선을 폐선하고 인천 직행버스 5311번을 신설하며 기존 운행 대수 1대에서 4대로 확대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운행 횟수는 기존 4회에서 15회로 크게 증가하고 배차 간격도 4시간에서 55분으로 단축됩니다. 인천교통공사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월미 바다열차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달 31일부터 벚꽃 디자인으로 꾸민 열차를 운행하고 대합실에도 벚꽃을 테마로 한 포토전을 설치합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월미 바다열차 운행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개화 상황에 따라 연장 운행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또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월미 바다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벚꽃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천 동구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처우 개선 수당은 연 10만 원으로 동구 지역 장기 요양기관 40여 곳에서 근무하는 6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윤영하 소령길, 류현진 거리와 같은 도로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실제 주소는 아니지만 도시가 기억하고 싶은 인물과 가치를 담은 명예 도로들입니다. 이처럼 인천 곳곳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길들이 늘고 있는데요. NIB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천 이기려길. 여성의사 최초로 의료법인 설립 등 교육과 의료 분야에 힘쓴 이기려 박사의 업적이 인정돼 남동구에서 부여한 명예도로입니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진 않지만 이처럼 특정 구간에 상징적 이름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명예도로는 전국 320여 개 가운데 연수구에 7곳, 미추홀구에 1곳 등 인천에만 현재 2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을 기리기 위한 윤영하 소령길. 고 윤소령의 모교인 연수구 송도고등학교 앞 460m 구간에 조성돼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구엔 야구선수 류현진의 이름을 딴 류현진 거리도 있습니다. 이곳은 선수의 모습을 캐릭터화한 조형물과 야구공 모양 빵을 판매하는 등 상품 개발로 이어지며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나 마을 천연기념물인 나무와 같은 인물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명예도로명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도시의 성격과 방향을 드러내는 장치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갖다가 나타내고 관광 산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에도 미추홀구의 인천 오산 민주로와 강화군 평화염원로가 명예도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공간을 나타내는 명예도로. 이렇듯 우리 지역 곳곳에 확대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인천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들을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방문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천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항일운동 키워드를 클릭하면 인천 출신 항일운동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잊혀진 인물들이지만 이들의 항일 행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요새의 일종인 강화돈대를 평면 유형별로 소개합니다. 포자와 누조 등 돈대 구조를 한눈에 살펴보고 조선 후기 수군의 해안 방어 기술을 알아봅니다. 이외에도 인천 문화유산 VR, 인천 산업사, 6.25 전쟁 등 다양한 테마 속에서 인천 역사 기록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 영상, 문서 등 기록물은 6만여 개, 지난 3년간 누적 조회수는 18,000여 건으로 연간 37.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관련 정보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찾아보려면은 잘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왕이면 인천의 역사 문화유산 포털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은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인천만의 독점 자료가 다수 소장돼 있다는 점. 해당 자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약 62가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태양광은 3kW 기준 120만 원, 태양열은 6제곱미터 기준 84만 원, 지열은 17.5kW 기준 30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4월 14일부터 가능하며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